경북에서도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광복절 집회에 1,3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오는 2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 여성 직원이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등 경북에서도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1,3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경상북도는 오는 2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서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20살 A씨는 지난 9일 가족과 함께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포항으로 돌아와 2번의 검사를 거쳐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가족 2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A씨가 다닌 동선과 학교에 대해 긴급 방역 조치했습니다. 8월 13일까지 등교를 했고 현재 정상이 없고 학교는 더 방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통보를 해서 혹시나 유증상자라든지 관찰을 하라 했지.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영덕에선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울릉도에선 중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31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에선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11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랑제일교회에 관련된 경북의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여파와 함께 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자 관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340여 명 등 경북 도내에서 1,300여 명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군마다 참가자 명단 파악과 진단 검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내 2차 확산이 우려되면서 경상북도는 오는 2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고발 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저는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검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오늘까지 검체를 받지 않아 특별한 사유 없이 검체를 받지 않고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어지면서 시군에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검토와 방역 강화 등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의 한 직원이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 2차 가해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하는데 포항시는 사후 조치가 미흡한 점은 인정했지만 사건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립예술단 직원인 A씨는 지난해 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B씨가 갑자기 반말을 하며 친근하게 대하더니 급기야 A씨의 손과 허리 등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장난인지 뭔지 지금 판단도 안 되고 굉장히 당황해서 그냥 다른 말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더 구체적이고 좀 수치스러운 부분들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A씨는 공포를 느낄 정도로 성추행 정도가 심해졌다며 지난해 11월 B씨를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A씨는 이후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포항시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가 되자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고.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A단원과 면담을 한 뒤 3개월 뒤에야 B씨를 전보 조치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축소나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시립예술단원들의 무단 조퇴 문제가 최근 발생했는데 노조가 포항시를 압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원들이 불법적으로 무단 조퇴하는 부분을 계속 예술단 노조하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결부를 시켜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노조는 포항시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다시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 B씨는 성추행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양식장 어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기술이 경북 동해안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해상 양식장 내부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더 효율적인 양식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우럭 여러 마리가 수심 10m 넘는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어류의 활동 상태뿐만 아니라 수온과 용존 산소량도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육지의 사무실에서도 리모컨과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닷속 양식장의 내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상 10km 밖에 있는 양식장도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직접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어민분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수심 100m의 높은 압력과 염수에도 견디는 특수 장비는 몸체에 부착된 태양광판 4개를 통해 자동으로 충전 작동합니다. 이전에는 양식장 상태를 알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사용했지만 작동이 쉽지 않고 사용이 불편해 양식 어가가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편의성이 높아 기대가 큽니다. 양식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류의 상태에 따라 사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통 우럭 같은 경우는 사료량을 한 10%대 주고 있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사료량을 파악해가 한 1, 2%만 낮춰도 사료량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물고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렌즈의 각도를 직접 조작하고 해저 바닥까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도록 해 활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진 피해 지원금 70%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는 주민 집회가 오늘 포항시 흥해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흥해 주민들과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대위가 주최하는 오늘 집회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참가했고 상업의 영업 손실과 지가 하락 등 지진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100%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포항 주민들은 서울 청와대 앞 등지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포항시청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는 30여 분 만에 파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경주 지역 4군데 해수욕장이 지난 16일 폐장한 가운데 올해 피서객은 10만 300여 명으로 지난해 28만 명에 비해 65%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최장기 기록을 세운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 단위 피서객의 감소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소방과 경찰 등 안전요원 54명과 방역요원 24명을 배치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늦더위에 피서객이 잦을 것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요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6일 지역의 7개 해수욕장을 폐장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38일 동안 운영한 울진 지역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9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코로나19와 잦은 호우로 방문객이 감소했지만 주말 캠핑 관광객은 3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전현직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한 사람에 200~3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의 주요 당사자로 꼽히는 운동 처방사 안모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됐고 주장 장모 선수는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포항의 한낮 체감 온도는 39도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입니다.
포항에 열흘 넘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이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38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겠습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보다는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38도, 영덕 35도, 울진 34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5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식중독이나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1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환경 사찰의 분포와 입지를 비롯해 신라 사찰 회랑 외곽의 공간 구조 등 7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9월까지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재난 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도 1,600여 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와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해 소방 안전과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 코로나19 생활수칙 준수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포항 등 도내 20개 시군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관광 안내 서비스는 도내 60개 관광지에서 스마트폰으로 공공 와이파이 가운데 경북 투어 와이파이에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맛집과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